번째 출격 버스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생명을 붙잡아 주는 분이십니다.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사무 개월 이후 탁태균 선장에 보면서 총상이 최소 6곳 발견돼 오만에 급하는 한국 의료진의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아주대학교의 의대 교수이자 번역 외상센터 소장님이신 외과 의사 이국종 씨입니다. 아니,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모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이게 안 나오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상외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약간 숙명 같은 건데 굉장히 아픈 기억이 많다고요. 어떤 때는 막 몇 달씩 사투를 벌리다가 결국은 떠나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런 분들이 100여 명이 넘어요, 제가. 그러니까 세상에 빚이 있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게 말하는 대로 나오시게 된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거네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아셨어요? 그냥 대담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스튜디오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의학의 현실이라든가 그런 걸 그냥 얘기하는 지금 거죠. 현장에 오셔서 아신 거예요? 아니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허락을 하신 다음에 하셨구나. 저는 혹시 좀 알고 계셨나요? 전 정말 스케치북 보는 걸 좋아합니다. 우와. 유열의 스케치북. 오, 지금 약간 살짝 미소를 띄셨어요. 절 좋아하시는 것 같으시고. 예. 진심 같으세요. 네. 굉장히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정보를 들었는데 의사 밴드 경연대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1등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의과대학에 단과대학 밴드가 있습니다. 식스라인스라고 거기 지도교수님도 있습니다. 음악할 때 행복하세요? 일단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러다가 손님만 좀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막 생과사를 넘나드는 곳에 계시다가 음악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좀 뭔가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그때는. 의사들 수술할 때 음악 틀어놓고도 많이 해요. 저희가 보통 다치면은 응급실을 먼저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응급실이랑 외상센터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어떤 환자들이 들어오시고? 그 외상센터가 약간 기본적인 이제 응급의료센터에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응급 환자들에 비해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환자들에 대한 그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사실 녹화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외상센터에는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보통 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상센터라는 게 어떤 그냥 단순한 민간기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마지막 세이프티 가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망입니다. 사회 공공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드라마 골든타임이라는 그러니까요. 또 뭐 있었지? 그거랑 낭만닥터 김사부. 선생님을 모델로 한 거예요. 네. 모티브가 됐다고. 김사부는 모르겠고 저는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는 그 최일화 작가가 저희 병원에서 오래 계셨어요. 한 2달 이상 열심히 계셨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모델로 삼으셨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정부 고위 관료분들도 다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골든타임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럼 골든아워예요. 골든아워. 바꿔야 돼. 그게 왜냐하면 1시간 내로 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시작돼야 그나마 환자가 살 가능성을 높인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중요한 단어네. 이거 제대로 여기서 정정 제대로 한번 하죠. 오케이. 아니 낭만닥터 김사부에 보면 이국종 씨를 오마주한 장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헬기로 직접 환자를 이렇게 이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탁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가 직접 헬기 타는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외상외과 의사로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자가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모토가 써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외상센터에도 써 있어요. The closer, the better outcome.
보통은 환자분의 의사를 만나서 본격적인 전문화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병원 입구에 적어도 문턱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화면에서 보면 딱 태워가지고 막 들어가는. 예. 헬기를 타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전문화된 의사들이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환자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진료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 아워가. 그게 골든 아워네. 딱 그게 골든 아워네, 진짜. 멋있다, 멋있어. 진짜 멋있어. 저희 제작진들이 실제 미팅 만들어 봤을 때도 그때 헬기 타셨었대요. 진짜 실제로 그 현장 봤다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막 레펠 같은 거 타고 그러세요? 저희는 그거가 기본,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간호사들까지 다 기본 교육 과정. 레펠 그거를 헬기 레펠을 다 교육을 받았다고요?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내려가야 될 일이 꽤 많아요. 이게 말만 들어서 그렇지 진짜 헬기 특수부네, 특수부. 근데 저희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 환자를. 거가 끝이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이 진짜 본게임. 그게 진짜 문제예요. 어쩌면 제 역할은 보통 이제 외과 의사로서의 역할은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이국종 씨의 오늘의 말할 거리는 뭔가요? 한국에서 그 이제 공공의료 섹터 중에서 굉장히 무너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중증의상 시스템 쪽이라 그 의료 영역의 실패 영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거든요. 이 중증의상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게. 선생님 아니면 이 얘기를 어디서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저희.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국종 선생님의 버스킹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외상외과 파트에 있는데요. 전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전공의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원래 안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선생님 저 유희열인데요. 예. 제가 보조 MC로 조금 나와서 도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국종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짧게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2011년에 아덴만 작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소말리아 해적이 화물선을 납치를 해가지고 했었던, 그래서 거기에 석 선장님이 크게 복부에 관통상도 있고 그때 굉장히 아덴만 작전이 좀 큰 아주 위험한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석 선장님을 치료를 담당하셨던, 본인은 굉장히 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영웅으로 저희들이 또 불러드렸던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예.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창피해요. 그때 당시에 혁혜균 수장님이 이제 그 배 선장인데 작년에도 또 끌려 들어갔는데 올해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몸이 벌집이 됐다고요, 완전히. 총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또 죽도록 작전했던 사람도 우리 수병하고 UDT 대원들인데 그 UDT 대원들은 아직도 몸에 총알을 여러 개씩 갖고 지금 작전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부상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목숨 걸고 작전을 했는데 제가 그때 환자 한 분 그렇게 돌봤다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많아요. 되게 창피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했던 계기가 이제 약간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엿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증 외상 환자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중증 외상 환자가 뭐예요?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사실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신체에 손상을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외상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중증 외상은 이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수술적 치료를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환자를 이제 중증 외상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40대 미만에서는 다쳐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 저기 혹시 주위에 위암 말기로 죽어가는 친구 있어요? 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들 중에 유방암 말기 있어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만성병에 대부분 노출이 안 돼요. 그런데 40대 미만에서는 다쳐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칠까요? 밖에서 일하다가 아니면은 산업 현장, 그렇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정규직분들 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 많이 되신 분들.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가 건설에 오래 계셨거든요. 근데 건설 중에 다리 놓는 거 있잖아요. 교가.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따라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높고 진짜 위험한데 하는 과정 중에 나무 널판 같은 걸 놔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셨던 사장님께서 이제 진짜로 그냥 이렇게 걷다가 옆을 밟았는데 네,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30m 됐는데 그냥 떨어져서 돌아오셨어요. 네. 이게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막 사고가 너무 흔해요, 생각보다. 근데 젊은 그 중증외상으로 다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막는 게 사회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30대, 40대까지가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리고 중증외상 환자에 대해서 잘 케어해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사회의 가장 안전한 안전망을 만드는 제일 기본적인 한 축이 됩니다. 베이스가. 근데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이제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의사들도 힘들고 그걸 전공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이제 90% 이상은 사적인 영역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사립병원들이란 말이에요. 사립병원들. 어디서 오셨죠, 그러면? 오스트리아요? 아마 오스트리아는 병원에 갈 때 돈 안 내죠, 그렇죠?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돈 안 낸단 말이에요, 저렇게.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거의 다 국공립병원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대형 병원들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병원들을 유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은 사립병원이고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외상센터들 전에 암센터가 먼저 들어서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대한민국에 있는 큰 대학병원들 중에서 일부가 저런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겉을 이렇게 치장을 예쁘게 해놨거든요. 저렇게 생긴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있나요, 오스트리아에? 없어요.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없어요. 겉에는 저렇지 않아요. 번쩍거리지 않아요. 더 이렇게 나가면 중환자실에서 선진국이면 오스트리아 같은데 1대1이에요, 기본적으로. 간호사분들이 맨투맨 그 이상으로 붙어요. 한국은 1등급 간호 등급을 받아도 적어도 간호사 한 분이 2명을 커버해야 돼요, 중환자실에서. 그런 거는 우리 눈에 안 드러나죠, 그렇죠? 한국은 그런데 겉모습에 관심이 많다고요. 해마다 다쳐가지고 죽는 사람, 외인사만 해도 한국에서 3만 명씩 죽어나간다고요.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보건복지부 발표만 해도 사실은 끔찍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3분의 1은 넘는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다 그래요. 반이 넘을 거라 그래요.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거칠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계속 몇 년 동안 했었는데 한 번은 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굉장히 잘 아는 국회에 계시는 정치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 선생님 대한민국의 중증외상, 의료에서의 중증외상 분야만 문제인 줄 아세요? 하고 저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는 줄 아세요? 딱 그랬어요, 저한테. 제 머리를 해머를 얻어 맞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사회 보면 다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어떻게 영국 사회는 그렇게 사회적인 투명성 그리고 정직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어떤 레귤레이션이 잘 정착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도 교수님이 We've got 400 years of civilization history 그랬어요. 시민사회의 의식이 성숙돼서 올라오면서 그걸 바탕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올라가고 그런 역사가 4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성숙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400년 동안을 지속을 한 덕분에 지금 선진국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명화를 이룬 과정이 우리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지낸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한국한테 지금 어려울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많이 하죠. 한국 사회가 지금 한계에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한계. 실제로 한국 사회가 올 수 있는 성장 기조가 거의 다 왔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근데 진짜 도전은 여러분 지금부터래요. 어느 철학자가 얘기하셨는데 인생은 99%가 비극이래요. 그리고 종국에는 다 비극이죠. 왜냐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도 가끔씩 오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만 보면서 빛을 보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뭐만 남냐 하면은 직장 내지는 사회생활에서 정말 같이 자기 옆에서 사선을 돌파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혹시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있나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냘프고 이렇게 여리고 이런 그냥 별거 아닌 이렇게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별 볼 일 없는 인간들한테 우리 개개인에게 지어진 짐이라고요. 그게 그 절대 반지라는 게. 근데 프로도가 그렇게 그 짐을 지고 갈 때 그 프로도의 친구들이 프로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 전투를 벌리면서 가잖아요. 프로도를 도우려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일을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개개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아니면 지지해주는 어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투성인 싸움을 어디서 벌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자리를 하시죠. 네. 저는 얘기를 이렇게 쭉 버스킹을 좀 듣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국종 씨의 의사로서의 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여태까지 없었다는 건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 손끝에서 이렇게 환자분이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커리어를 마치는 날까지 좀 이렇게 큰 의료사고나 그런 게 없이 잘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제 소망입니다.